독한 염색약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염색을 할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 눈이 시려서 저절로 눈물이 맺히던 순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염색이 끝난 뒤에도 두피가 화끈거리며 하루 종일 불편했던 기억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특정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흰머리는 가려야지 라는 마음 하나로 말이지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두피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까지 지쳐가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피부를 평생 다뤄온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피와 모발은 살피면서도 정작 제 머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염색 전날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또 따갑겠지. 오늘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지.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정수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거울 보는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햇빛 아래서, 엘리베이터 조명 아래서 괜히 머리를 만져보게 됩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염색약을 집어듭니다. 그렇게 악순환은 반복되곤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계속 힘들었는지, 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덜 자극적일 것 같고 비용도 덜 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이 잘 나오지 않거나 금방 퇴색되거나 두피가 더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쓰느냐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태와 순서, 그리고 다루는 방법입니다. 두피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무언가를 얻는 것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지친 두피 위에 또 다른 자극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보다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힘들었는지는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왜 실패가 반복되었는가를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본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의 원인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무언가를 얹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순하다, 천연이다 라는 말에 안심하지만 이미 예민해진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색이 고르게 붙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더 뻣뻣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한테는 안 맞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보이는 실수는 바로 순서입니다. 재료를 한꺼번에 섞고 바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온도는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섞으면 재료의 성질이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급하게 식히면 질감이 나오지 않아 고르게 바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 왜 효과가 없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보호 단계입니다. 색에만 집중하다 보면 두피를 보호하는 과정은 쉽게 생략됩니다. 착색 과정은 두피에 외부 자극이 닿는 시간입니다. 완충 없이 접촉이 이루어지면 따가움과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재료나 방법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준비 과정이나 사용 환경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밥도 불 조절과 물량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피 관리 역시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먹는 것과 바르는 것, 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섭취한 영양은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다른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먹는 것보다 두피에 닿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두피를 먼저 살피고 진정시키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색을 입히기 전 보호와 안정이 먼저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치료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며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항상 소량으로 테스트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두피를 편안하게 만드는 기본 준비 루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후 모든 관리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이해하고 나면 같은 재료로도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차분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의 혼란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이 과정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두피 상태를 살피고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에 씨를 뿌리기 전 흙을 고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흙이 너무 말라 있거나 딱딱하면 좋은 씨앗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염색과 착색을 반복한 두피는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함이 쌓여 있거나 미세한 자극이 계속 누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다음 과정을 시작하면 두피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색이 고르게 들어가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뻣뻣해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두피를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꾸준히 실천하기 쉽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수분과 편안함을 되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허브를 활용한 물이나 미스트를 선택합니다. 허브라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괜히 긁고 싶어지는 느낌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사용 후 두피가 편안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순한 재료라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두피라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두피에 사용합니다. 이 작은 과정이 나중에 불편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온도와 시간입니다. 뜨겁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상온에 가까운 상태가 두피에 부담이 적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짧더라도 규칙적인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이 준비 단계는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고 느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쌓이면 이후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가움이 줄거나 머리카락이 덜 푸석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바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 관리 정보이며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때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우선으로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착색을 돕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재료로도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피를 어느 정도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색이 잘 나오게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하게 가 아니라 부드럽게 오래가게 라는 원칙입니다. 집에서 시도하는 착색이나 관리 방법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결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확실한 변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두피와 모발은 그런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염색을 반복해온 분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색을 억지로 밀어넣는 방식보다 서서히 스며들게 돕는 방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활용한 방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커피 특유의 색감이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덜 도드라지게 만들어준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커피가 염색약처럼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완벽한 염색이 아니라 색의 대비를 완화하고 전체 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너무 진하게, 너무 자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할수록 좋을 것 같고
자주 할수록 빨리 변할 것 같지만 두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적은 양으로 시작해 보시고 두피와 모발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질감입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려 바르기 어렵고 너무 되면 고르게 펴지지 않습니다. 손에 덜었을 때 부드럽게 퍼지면서도 흐르지 않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질감이 맞아야 두피를 긁거나 문지르지 않고도 편안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두피 자극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두피에 직접 닿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긴 시간을 설정하기보다는 짧게 사용해 보고 문제가 없을 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조금만 더 참지 마시고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호는 두피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생활관리 정보입니다. 개인의 두피 상태나 건강 상황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으며 특정한 효과나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피 질환이 있거나 염색 후 심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착색 과정에서 불편해지는 냄새와 끈적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무리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앞의 과정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이 부분을 놓치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과정을 거쳐 착색을 돕는 단계까지 마쳤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남습니다. 바로 냄새와 끈적임, 그리고 이게 과연 깨끗하게 마무리된 걸까 하는 찝찝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만족도가 크게 갈립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어도 마무리가 불편하면 다시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하는 관리에서 냄새가 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발과 두피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물로만 헹구면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잔여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를 유발하거나 머리가 금방 떡지는 느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강하게 씻어낸다, 기보다 정리해준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게 문지르거나 여러 번 샴푸를 하면 두피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극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약산성에 가까운 마무리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깨끗하게 헹구는 것뿐 아니라 모발 표면을 정돈하는 데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머리카락 표면은 살짝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한 세정은 푸석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산성 환경에서는 표면이 정리되면서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무리 물은 미지근한 물의 소량을 희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농도를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두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은은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며 손으로 떠서 천천히 흘려보내듯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두피에 상처가 있다면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후 두피와 모발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지입니다. 개운함이 아니라 자극이 느껴진다면 그 방법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후 샴푸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피가 예민하다면 그날은 물로만 마무리하고 다음날 순한 샴푸를 사용해도 됩니다. 잔여감이 많이 남아 불편하다면 아주 소량의 순한 제품으로 가볍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깨끗함보다 두피의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생활관리 정보입니다. 개인의 두피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은 항상 소량으로 테스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주기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건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또렷해지실 겁니다. 독한 염색약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염색을 할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 눈이 시려서 저절로 눈물이 맺히던 순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염색이 끝난 뒤에도 두피가 화끈거리며 하루 종일 불편했던 기억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특정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흰머리는 가려야지 라는 마음 하나로 말이지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두피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까지 지쳐가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피부를 평생 다뤄온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피와 모발은 살피면서도 정작 제 머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염색 전날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또 따갑겠지. 오늘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지.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정수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거울 보는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햇빛 아래서, 엘리베이터 조명 아래서 괜히 머리를 만져보게 됩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염색약을 집어듭니다. 그렇게 악순환은 반복되곤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계속 힘들었는지, 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덜 자극적일 것 같고 비용도 덜 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이 잘 나오지 않거나 금방 퇴색되거나 두피가 더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쓰느냐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태와 순서, 그리고 다루는 방법입니다. 두피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무언가를 얻는 것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지친 두피 위에 또 다른 자극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보다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힘들었는지는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